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은 일과에너지 부분 완벽 정리인데요. 사실 우리 중학교 과학 중에서 이제 물리 파트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과에너지가 사실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일과에너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수능 볼 때 이제 가장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19번, 20번이 다 요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응용이 자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 위치 에너지는 mgh 혹은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선생님이 큰 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교과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사실 고등학교 내용을 약간 넘나드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내용 선생님 설명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따라오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등속 운동이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크게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랑 힘 받았을 때 힘의 존재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럼 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바로 변화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았을 땐 변화가 없고요, 힘을 받았을 땐 변화가 생겨요. 그럼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그러면 딱 이것밖에 없어요. 속력 변화예요. 속력 변화라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둘 중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할 때 물체가 속력이 빨라졌다? 그럼 힘 받은 거예요. 물체의 속력이 느려졌다? 힘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속력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정지해 있다. 빠르게 변화 없죠? 그럼 힘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등속력. 움직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힘 받은 게 아니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은 힘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 받으려면 움직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다가 더 빨라지거나 혹은 더 느려지거나 돼야지만 이게 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바로 변화, 그 어떤 변화? 속력이기 때문에 이 속력이라는 게 여러분 교과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빠르기가 그냥 이 공식으로 빠르기가 얼마다, 얼마만큼 이동거리 얼마만큼 시간 동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력이라는 게 이 힘의 판단, 이 속력의 변화 유무로 가지고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정지도 그렇고 속력, 이거 속력 안 변하죠? 등속력도 같은 등자거든요. 속력 안 변하죠? 그래서 힘받지 않은 운동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V가 속력이고요, S가 거리입니다. 특히 거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 직관적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만 그냥 그래프 이겁니다. 이게 거리 그래프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편의점까지 가요. 1초마다 5m씩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나타내주면 그래프예요. 처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1초마다 가는 거리가 맨날 똑같아요, 거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프란 건 뭐냐면, 자,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오른쪽에 보이도록 만들어주죠. 여기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1초 때 이렇게 가고 2초 때 이만큼 가고 3초 때 이만큼 4초 때 해서 쭉 거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거 올라가는 거 그려주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속력이 정지에 있어서 0이잖아요. 계속 0으로, 시간이 지나도 그냥 이 포인트 0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거리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 서 있으면 이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 서 있으면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거리가 증가되지, 이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 1초 때도 이 자리, 2초 때도 이 자리, 3초 때도 이 자리, 4초 때도 이 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아마 당연한 건데, 이게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력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 마을버스를 타고 속력이 10인 속력으로 부근 가고 있으면 거리가 어떻게 되죠? 거리가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1초에 10 가고 그 다음 1초에 또 여기서 10 가고 그 다음에 1초에 10 가고 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10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10 가고 여기서부터 10 가고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이 그래프. 그래서 속력이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거리는 증가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속력이 일정하면 거리는 증가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은 그 속력이 있잖아요. 빠르기가 있잖아요. 그 일정한 빠르기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갔느냐, 그 빠르기를 누적시켜주면, 시간에 따라 누적시켜주면 이동거리가 된다. 자, 속력이 10이에요. 1초에 10씩 간다는 얘기예요. 1초에 10m를 간다.
그럼 여기 1초에 10m 가고, 그 다음에 1초에 10m 가고, 그 다음에 1초에 10m 가고, 그 다음에 1초에 10m. 4초 동안 몇 미터 갔다? 4m 갔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초 동안 4m를 갔으면 10m 가고, 10m 가고, 10m 가고, 10m 갔을 테니까 여기가 얼마?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 있으면 거리는 증가한다. 됐죠? 그럼 여기 이제 힘 받을 때 보면 우선 속력이 빨라질 때 볼게요. 속력이 있기만 해도 거리는 증가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속력이 증가한대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증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있기만 해도 어떻게? 거리가 증가하는데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가겠죠. 이게 더 증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선생님 항상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우리 뭐 수능에서도. 이게 더 증가 그래프. 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증가. 더 증가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전반전, 후반전을 따져봅시다. 시간을 절반으로 끊어보는 거예요. 전반전 때는 에게 요만큼 갔다가 후반전, 요 구간 동안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그릴게요. 우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요만큼 가던 게 같은 후반전 시간 동안에 이만큼이나 갔으니까 빨라진 거죠. 그게 이게 속력 증가 그래프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속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줄죠? 줄다가 0까지 갔어요. 이게 주는 거예요. 속력이 0까지 갔어요. 그럼 속력이 감소되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 거리는 감소. 그쵸? 네.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 봐봐.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도착지가 다 되면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잖아요. 속력이 쭉 해서 0까지 돼서 정지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린단 말이야.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거리가 줄어들어요. 거리가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이제 여러분 세워주려고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나? 말도 안 되지. 거리는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속력이 주니까 덜 증가해요. 덜 증가. 그럼 덜 증가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전반전, 후반전으로 구분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전 때 우와 이만큼이나 갔어요. 우와 이만큼이나 갔는데 후반전, 같은 후반 시간 동안 얼마큼? 에게 요것밖에 못 갔어요. 아시겠죠? 이게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줄었다는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속력이 증가하면 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증가. 속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덜 증가. 아마 중학교에서는 요 부분까지를 2차, 이게 보면 2차 함수 그래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마을버스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배우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같이 알아두자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갈 때는 속력값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면 속력이 0에서 10, 그 다음에 막 30, 50, 80 막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속력 값이 여러 개라고. 그쵸?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럼 어느 거 대입해야 돼? 대입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변화하는 속력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값을 뽑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때 걸린 시간을 누적시켜서 이동거리를 만드는 테크닉을 활용할 겁니다. 이 평균이라는 개념은요, 실제 리얼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대표값을 뽑아서 계산을 편하게 하는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우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게 되는지 이해가 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힘을 받으면 변화가 생긴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데 어떤 힘을 받느냐? 중력 받을 때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속력이 빨라지면 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속력이 느려지면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거리는 덜 증가한다.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인데 중력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제 낙하 운동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물체를 놓게 되면 자유낙하 놓게 되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받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빨라지더라 이거죠. 빨라질 때 여러분 그림 보면 어때요? 1초 때 이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 1초 때는 이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 1초는 점점 늘죠. 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어떻게? 그렇죠. 전반전 후반전 나눠보게 되면 전반전 때 에게 이만큼 가는데 후반전 때는 가면 갈수록 더 증가. 이게 이거예요. 낙하 그래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력가속도 상수를 우리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요 9.8이라는 걸 정확하게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그냥 10으로 할게요. 10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먼저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암산으로도 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요게 등가속도 운동 곡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이 물리 처음 공부할 때 이 세 가지 공식을 달달달달 해가지고 문제 풀거든요. 이거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오늘 그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10으로 하고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아마 9.8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9.8에 대해서 대입하는 거를 나중에 하면 됩니다. 우선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거 대입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요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빠르기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건 초등학교 개념이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빨라지고 있단 말이야. 낙하시킬 때.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어떻게? 1초에 10씩 빨라지거든요. 그 어느 걸 대입할 거야?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표값을 뽑는 평균 속력이라는 것만 여러분 활용하면, 이 평균이라는 건 리얼 값이 아니고요. 실제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에 하는 쉽게 말하면 좀 편리한 도구거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런 공식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중력과 속도 상수를 10으로 하고 나서 자, 어떤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거예요? 대부분 긴 줄 가져와가지고 줄 끝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은 거 확인하고 한 2명 필요하겠죠? 아래 사람이 있어서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매직으로 칠한 다음에 다 끌고 와서 끌고 올라와서 이제 막 자로 막 재고해서 몇 미터 이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배웠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거 무슨 중력과 속도가 얼마고 왜 배우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건물 높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공기 저항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뭐 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낙하시키고 난 다음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뭐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3초 만에 이게 돌을 놨더니 여기 공이네요. 공을 놨더니 3초 만에 텅 하고 떨어지더라. 그럼 거리 얼마? 45m.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한번 이거 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돌을 놨을 때 자, 1초 뒤에 속력 얼마? 이 돌의 속력 얼마? 2초 뒤에 뭐 공이나 돌이나 속력 얼마? 3초 뒤에 공의 속력 얼마? 이걸 바로바로 되든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중력을 받았을 때 그때 속력 변화라는 게 매 초마다 10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이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그쵸? 하루 벌었습니다.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10만 원. 3일 벌었어요. 얼마예요? 30만 원. 5일 벌었어요. 얼마예요? 50만 원. 이걸 여러분 공식이 필요합니까? 10만 원씩 버는데 3일 벌었으면 30만 원이지.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 애당초 2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요. 자, 하루 벌었어요. 얼마? 최종 재산 30만 원. 이틀 벌었어요. 얼마? 40만 원. 3일 벌었어요. 50만 원. 이게 그 공식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돈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최종 글씨가 뭐 이래. 최종 선생님의 돈은 어떻게 계산하죠? 처음 얼만큼 가지고 있었냐? 처음 돈에 얼마씩 버느냐? 며칠 동안.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진 게 없었을 때 10만 원씩 3일 벌면 30만 원이 된다는 게 이거고요. 만약에 20만 원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씩 3일 벌었다고 하면 얼마? 50만 원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속력 공식으로 바꿔볼게요. 나중 속력 V, 처음 속력 VO, 얼마씩을 요 가속도 A로 표현했는데 여긴 중력이니까 선생님 G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며칠씩 곱하기. 이거 써준 게 요 공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10만 원씩 돈 계산할 때 이거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야 돼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그 개념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란 거는 매번 선생님이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것만큼 1초에 10만 원씩 속력이 지금 낙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 물론 던지게 되면은 이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의 반대니까 10만 원씩 더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처음에 속력 얼마? 0. 자유낙하니까. 중력을 받고 있죠. 자, 1초 뒤에 속력 얼마? 10만 원씩 번다니까. 그렇죠. 10이에요. 그럼 2초 뒤에 속력 얼마?
20이에요. 대입하지 마요. 대입하지 말라고. 3초 뒤에 얼마? 30만 원이에요.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10이란 게 주어지면 이게 뭐 계산할 것도 없는 거지. 이게 뭐하러 필요해,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3초 뒤에 돌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 절벽 높이가 45m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것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왜 평균 속력이라면 얘가 그냥 계속 10으로 간다면 그냥 10 곱하기 3초니까 3하면 돼요. 30m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죠. 속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는 대표값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요구의 대표값을 뽑는, 즉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장 작은 값과 가장 낮은 값 있죠? 그쵸? 가장 큰 값. 그래서 처음 값과 낮은 값, 처음 값과 낮은 값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값과 낮은 값을 더해서 절반으로 끊어주면 평균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처음 속력 얼마? 0. 나중 속력 얼마? 30. 둘의 평균 얼마? 15. 이 15란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이게 평균 속력 구한 거예요? 몇 초 동안 운동? 3초 동안. 그게 얼마? 45m. 그래서 45m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공식을 굉장히 막 빠르게 막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암산으로 푼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너무나 쉬운 내용으로 그냥 이거 초등학교 개념 하나만 쓰게 되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20으로 던졌어요. 2초, 어떤 건물에서 20으로 던졌는데 2초 만에 어떻게? 그렇죠. 바닥에 닿았다.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 얼마? 60m예요. 잘 안 되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처음 속력 얼마? 20이에요. 내가 20으로 던졌다며. 그럼 2초 뒤에 공의 속력 얼마? 여러분, 선생님이 20만 원 갖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요. 이틀 벌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에요. 2주의 속력이 변했죠? 평균 속력 얼마? 그렇죠. 평균 속력은 30이에요. 30이란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운동했다. 이 돌이 2초 동안 운동해서 바닥을 닳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높이는 60m가 되는 겁니다. 이 절벽의 높이는 60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자윤학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필요 없고요. 이 공식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유도는 한번 해줘 볼게요. 유도는 내가 마지막에 끝날 때 할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저기 스킵해서 넘어가세요. 요 세 가지 공식을 다 유도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번째 요 계산하는 거, 이동거리 구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요 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좀 이따 유도하고. 그럼 세 번째 공식은 뭐냐? 얘네들을 합쳐주면 요거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 속력 0, 3초 뒤에 속력 30, 평균 속력 얼마? 두 개 더해서 절반 끊어주면 15. 15라는 속력으로, 이 평균 속력으로 3초 동안 갔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45m에서 이 절벽의 높이, 물론 이게 사람 높이 되는 이거 무시하고, 이 높이가 전체적으로 얼마? 45m였어요. 그럼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처음 속력 0인데 1초 뒤에는 이 공이 10이죠. 그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살펴볼게요.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10, 평균 속력 얼마죠? 5입니다. 그렇죠? 두 개 더해서 끊어주면 돼요. 절반으로. 그걸로 몇 초 동안 운동? 1초 동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 5m입니다. 자, 그 다음 1초 동안 구간 살펴볼게요. 여기 10이었죠? 그 다음 1초는 20이 되죠?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예, 선생님이 10만 원씩 벌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자, 처음 속력 10, 나중 속력 20. 두 개 더해서 절반을 꺼진 평균 속력 얼마? 그렇죠. 15죠. 30의 절반이니까. 그걸로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동했어요. 그래서 다음 1초 동안 이동거리는 얼마? 15m예요. 자, 그 다음 1초 동안 거리, 또 이동거리 살펴볼게요. 처음 속력 20. 그 다음에 1초 뒤에 속력 얼마? 30. 둘의 평균 속력 얼마? 20하고 30 돼서 절반 끊어주면 25. 25라는 평균 속력으로 몇 초 동안 이동? 1초 동안 이동. 그럼 몇 미터 이동? 그렇죠. 25m 이동. 자, 그럼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다 계산해 봅시다. 1초마다 여기서 점점 빨라지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거리가 더 증가했죠. 1초 때 5m 같고요. 그 다음 1초 때 빨라지니까 더 증가해서 15m 같고요. 그 다음 1초 때 25m 갔어요. 더해주면 20m, 25m 더해주면 토탈 3초 동안 45m. 즉 1초마다 끊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다 답할 수 있을 거고요. 3초 통틀어서 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돌을 갖다가 30이라는 속력으로 던져 올렸어요. 이 돌이 최고점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 올라간 높이를 구하라.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이 45m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얘가 30으로 던졌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니 3초예요. 아니 10만원씩 이제 돈을 쓰는 거야. 중력이 때문에 이제 10씩 속력이 줄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니까. 그럼 30만원 갖고 있는데 10만원씩 써. 그럼 얼마 돼 내가 돈이 0이 돼. 그렇죠. 이게 3이면 되는 거죠. 3되면 속력이 0이거든. 그럼 봐봐. 처음 속력 얼마? 30. 나중 속력 얼마? 0. 평균 속력 얼마? 15. 15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래서 45m. 그럼 이것도 구간구간 보게 되면 처음에 던졌을 때 30이죠? 그 다음 1초 지나면 10만원 빠지니까 20대죠? 그럼 여기 이동거리 곱하면 평균 속력 25대 7배에서 여기 얼마? 25m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궤적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또 1초 계산해 볼까요? 20이었죠? 그 다음 1초 되면 10이 또 빠져서 이게 10이 돼요. 평균 속력 15를 가니까 그 다음에 15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1초 보면 10에서 그 다음 1초 되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쵸? 그러면 평균 속력 5죠? 그걸 1초 가니까 5m 가요. 그래서 총 45m 가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중력 때문에 속력이 10씩 10, 그 다음에 20, 30 되면서 똑같은 궤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 대칭적으로 던졌을 때 떨어질 때. 왜? 오로지 중력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여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이 너무나 쉬워져요. 이걸 쓰지 않아도 된다. 참. 이거 선생님 유도한다 그랬죠? 유도 한번 해볼게요. 유도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잠시 끊었다가 이제 일과 에너지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공식은 유도 안 해도 되죠? 아까 동공식하고 똑같아요. 잠깐 또 지우면 해석해 볼게요. 해설. 자, 최종도는 처음 얼마 갖고 있었니? 얼마씩 며칠 벌었니? 합쳐주는 거랑 똑같다. 그럼 이 공식은 뭐냐면 잘 보세요. 처음 속력이 뭐냐면 이것도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구하는 건데 이동거리 구하는 법 알려줬잖아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 속력, 처음 속력, 나중 속력 돼서 절반 끊어서 시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 나중 속력을 얘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VO 플러스 AT라는 거 대입하면 VO가 두 개죠. 근데 2로 나눠주니까 VOT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AT가 남았는데 2로 나니까 2분의 1 AT에다가 T가 또 들어가니까 2분의 1 AT 제곱에서 풀어놓은 것 뿐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공식은 뭐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을 보았을 때 지금 공통적인 부분 중에서 세 번째에서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얘는 시간을 없앤 거예요. 시간. 요거 없애자 이거죠. 요거 없앤 거예요. 요거. 여기도 지금 시간들인데 여기는 시간 없죠. 어떻게 했냐면 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요 시간을 없애려고 해서 요 V는 VO 플러스 AT에서 T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T라는 것은 자 요거 이렇게 넘어가주면 V 빼기 VO 나누기 A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T가 됩니다. 요 T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VO 플러스 V 곱하기 자, 요 S라는 것은 얘 T 대신에 요거 써주면 되죠. V 빼기 VO A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요거 두 개 곱하면 2A 그 다음에 요거는 V의 제곱 빼기 VO의 제곱이 되겠죠. 요것이 S래요. 그럼 요거 2A를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AS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사라져 버리니까 2AS는 V제곱 빼기 VO의 제곱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특히 여러분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이런 개념들이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